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자가 운동 또는 자가 스트레칭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에는 통증을 일으키는 진단만 4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어깨 구조물을 크게 두 개로만 나눠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어깨를 좀 보시면요. 어깨는 크게 바깥에 근육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회전근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근육이 싸고 있고요. 물론 그거보다 더 밖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갑옷 같은 삼각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이 있긴 합니다만, 흔히 어깨를 둘러싸는 가장 중요한 회전근개 근육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네 가지 근육이 있고, 그거보다 더 속에는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절막, 바깥에 있는 회전근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운동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어깨 통증을 느낄 때, 특히 중년 나이에서 가장 흔한 것은 흔히 50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동결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깨가 굳는다는 거죠. 어깨 동결견이라는 것은 모든 범위의 범위가 감소하고 더불어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나타날 때 자기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게 되면 더 통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동적으로, 즉 남이 신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남이 움직여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물리치료사가 해주고 의사가 해주면 좋겠지만 자기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자가 운동입니다. 우리 옆에 이제 선생님을 보시면 팔을 이렇게 쭉 펴주시고요. 네, 조금 더 아래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맨 처음에 들어 올리는 동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 막대기를 이용하면 왼팔은 정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왼팔의 힘을 이용해서 오른쪽을 부드럽게 늘려주기 때문에 실제 오른쪽 팔은 근육을 쓰지 않고도, 거의 쓰지 않고도 관절 범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왼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힘을 줘보세요. 하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오른쪽 어깨의 관절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은 전적으로 이 왼팔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 오른팔은 이 막대에 얹혀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모든 운동은 굉장히 정적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게 되면 힘줄이든 근육이든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면서 안쪽에 있는 관절막을 신전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쭉 해주시고요. 오히려 정말 아프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아래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올려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른 자세거든요. 이렇게 오른팔은 똑바로 펴시고 이 힘이 곧바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올려주시면, 물론 이게 좀 더 잘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올리셔도 됩니다. 이게 점점 진전이 되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핵심 중에 하나는 아주 천천히 진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은 앞으로 올리는 것만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가 굳으신 분들은 바깥으로 돌리는 것도 많이 제한됩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바깥쪽으로 팔을 못 뻗는 것이거든요. 이 손으로 이제 오른손을 밀 겁니다. 그 같은 원리지만 근육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왼손을 이용해서 오른손을 밀어내는 건데, 이때 핵심은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려는 힘은 주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수건 같은 걸 넣으시면 수건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동으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눌리는 어떤 요령을 터득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그냥 팔꿈치를 허리에 대는 힘을 주신 채로 왼손으로 힘을 줘보세요. 힘을 이렇게 주시면 저렇게 오른쪽 팔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왼팔은 어떤 특정한 룰은 없습니다. 어떻게 미셔도 되고, 이렇게 미셔도 되고, 이렇게 미셔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만요. 핵심은 미루게 되면 이쪽 팔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천천히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가게 되면 이쪽 팔이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이쪽으로 미는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잘 안 넘어가시는 분은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걸리겠죠. 걸릴 때 너무 억지로 밀으라는 게 아니라 약간 아픈 정도까지만 손으로 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깨가 이제 굳으신 분들이 흔히 호소하시는 열중셔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관절 증가 운동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깨 수술을 항상 하는 정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관절경을 들어가서 이제 어깨 상태를 보면 열중셔를 하게 되면 그 안쪽에서 힘줄이
관절 와순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진 눌리는 것을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중셔로 강제로 이제 범위를 늘리게 되면 범위는 늘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힘줄이 안쪽에서 눌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중셔로 동작 범위를 크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선호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열중셔라는 것은 어디에서 관절 범위가 늘어나는 건가 하면 우리 선생님 좀 뒤쪽을 보여주시면요. 이 관절막이라는 건 이게 360도로 어깨를 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뒤쪽 관절막이 타이트하게 되면 열중셔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중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뒤쪽 관절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선생님 팔을 앞으로 하시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 옆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해도 뒤쪽 관절막이 스트레칭이 되게 됩니다. 이 스트레칭 할 때는 조금 본인이 자각을 해야 되는 요령이 있는데 이 스트레칭을 할 때 앞쪽이 아프게 되면 정상적으로 뒤쪽에 건강한 스트레칭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 어깨 바깥쪽부터 뒤쪽으로 그쪽에서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든다면 이제 본인이 자세가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내리셨다가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천천히 당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안쪽으로 미루고 아프시면 거기서 잠깐 스톱하시고 약간 누르는 듯 있다가 이제 내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만 스트레칭 하는 걸 좀 추천하고 싶고요. 간단하지만 이게 어깨에 가장 무리를 안 주면서 그러면 안전하게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깨가 굳으신, 특히 물론 중증으로 많이 굳으셨다면 당연히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이런 운동 하셔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초기이고 아직은 병원을 갈 정도의 통증은 없고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 또는 이제 약간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깨를 단련시켜서 추가적으로 뭔가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깨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안쪽에 관절막도 있지만 바깥에 근육 4가지가 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깨 하나, 둘, 셋, 넷 회전근개가 싸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고 힘이 좋은 근육은 가장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한 근육은 뒤쪽에 있는 이제 극하근이라고 불리는데요.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이 근육들은 단련한다고 해서 쉽게 다치거나 이제 찢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단련을 하게 되면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앞과 뒤 근육이 강화가 되면 어깨가 안정화가 됩니다. 위나 아래나 이런 쪽보다는 앞과 뒤가 강화가 되는 게 어깨가 안정화됨으로써 오히려 다른 근육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쪽 근육을 일단 강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건 좀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 안쪽 45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바깥까지 끝까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중셔와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끝까지 돌아가도 힘줄이 뒤쪽 관절하순이란 조직과 이렇게 맞물려서 찡기기 때문에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 45도에서 바깥쪽 45도까지만 움직여 줌으로써 뒤에 있는 근육을 정확히는 극하근입니다만 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고리에 걸어도 되고요.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탄력이 있는 고무밴드 또는 이런 탄력이 있는 이런 섬유를 이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천천히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조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힘 천천히 다시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바깥쪽으로 천천히 해서 45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단순히 강화시켜주는 목적뿐만 아니라 어깨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뒤쪽 근육과는 정반대로 바깥쪽에서 문고리에 걸거나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시 바깥쪽 45도부터 안쪽 45도로 그렇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당겨보세요. 역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저항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육의 힘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천천히 다시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다시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면 또 이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저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또 평소에 이제 어깨 건강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견갑골입니다. 견갑골이라는 건 날개뼈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날개뼈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있는 뼈, 날개뼈라고 불리우는 거죠. 이 날개뼈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깨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또는 어깨 힘줄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뼈, 견갑골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생활에서도 항상 어깨를 이렇게 뒤쪽으로 모아주는, 우리 선생님이 해주시면 더 잘 보일 텐데요. 뒤쪽으로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주는 운동은 많이 해줄수록 좋습니다. 그래 이쪽에 있는 근육이 발달이 되는데요. 평상시에 어깨는 누구나 많이 쓰지만 이 견갑골 주위의 근육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견갑골 주위의 근육은 항상 약해져 있기가 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갑골 운동은 평소에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세라밴드 또는 이런 섬유, 강력한 섬유를 이용한 운동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앞쪽에 이제 문고리든 여기에 이제 걸고 이제 뒤로 당기는 건데요. 이 요령은 이렇습니다. 팔을 뒤로 이렇게 가다가 어깨를 그냥 뒤로 가는 게 아니라요.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날개뼈를 접으면서 뒤쪽으로 당겨주는 그런 요령으로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직접 그 뒷 모양새를 보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뒤로 당기시면서 여기서부터 날개뼈를 뒤로 접으면서 날개뼈를 이용해서 뒤로 당겨주는 방법입니다. 이때 뻐근한 거는 어깨 뒤가 아니라 등과 날개뼈 사이에 근육에 그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다시 뒤로 당기시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날개뼈를 쭉 접어서 날개뼈 사이에 근육을 이용을 합니다. 네, 다시 쭉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런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뒤쪽 근육, 이쪽 근육 가운데 있는 근육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날개뼈 건강은 간접적으로 어깨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날개뼈 건강을 좀 유념하시는 것이 어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